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양도 3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난초라는 의미의 란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어 첫 글자로 올 때는 난이라고 읽죠. 란 또는 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라는 의미의 란자가 되겠습니다. 란이라고 하는 것은 난초를 뜻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해서 총 2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난초라는 의미의 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상 한국에서는 승진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고위직에 취임을 했다든지 했을 때 축하 선물로 가장 많이 보내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난입니다. 이제 난은 서양난과 동양난을 구분할 수 있는데, 서양난은 이제 꽃이 예쁜 데 반해서 이제 향기가 안 나죠. 그리고 동양난은 기르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만은 품위가 있다고 이제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 난초라고 하는 것은 난을 뜻하는 거고요. 질환지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지버섯이라는 뜻이죠. 지가 라는 난초, 그러니까 영지와 난초가 사귀는 것이라는 의미로 친구 간의 교우가,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사귀는 것이 대단히 품위가 있고 또한 순수하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금난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금이 쇠란 뜻이죠. 쇠처럼 아주 굳건한 친구의 우정을 뜻합니다. 출란이라고 하면 동양난 중에서 봄에 꽃대가 나오면서 꽃이 피는 난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상 동양난 하면 춘난이 이제 대표적인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주란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난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 춘난들이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이제 그 잎사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솟아나는 편이죠. 물론 이제 끝에서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문주라는 이게 아주 버드나무처럼 휘어지죠. 제주도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잎사귀가 조금 굵고 짧습니다. 해서 바위 틈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라는 특이한 난이고요. 양난은 꽃 잎사귀가 크고 화려한 난을 얘기합니다. 메란국죽이라고 하면 사군자라고 해서 동양화의 대표적인 주제인데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네 가지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란서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화란이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를 가르치는 한국식 그 국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막자가 되겠는데요. 장막이라는 의미의 막자가 되겠습니다. 장막이라는 의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curtain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해서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커튼을 치는 것을 이제 상상하시면 되겠죠. 커튼이 이제 거쳐지면서 막이 이제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통상 천막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자면 뭐 햇빛이나 바람이나 또는 비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장막이라는 의미의 이 막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curtain 또는 이제 텐트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막 하면 단순히 기둥과 그 캐노피만으로 이루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동식 주택 형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죠. 해서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 바람, 햇빛 등을 피하는 용도로 단순하게 쓰는 것부터 이동식 숙박 그 시설로 쓰는 것까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면 천막이라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유대교에서 모세가 만든 신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전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는데 철조망으로 쳐진 장막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공산 국가가 너무나도 이제 비밀스럽게 그 권력을 지은 자들만이 더욱 평등한 평등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부에서 일체의 그 모종의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거에서 알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말이죠. 서막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 등에서 맨 앞에서 그 전반적인 극의 흐름에 대한 일종의 힌트로 진행하는 짧은 극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연상해서 보편화된 말, 일반적인 말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배너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특히 이제 헝겊 등 천에 글씨를 위주로 해서 이제 약간의 그림 등을 포함을 해서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는 길을 가로질러서 띄워놓는다든지 또는 건물 벽에 걸어놓는다든지 해서 일종의 광고 형태, 광고물 형태를 띠는 것을 현수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막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봉건주의 시대의 산물이고요. 실제 천황은 그 명목상만 있을 뿐이고 사실상 이제 사무라이들이 전체적인 정권을 좌지우지하던 그러한 이제 정치 체제를 얘기합니다.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특히 그 중심 권력자들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스토리, 이야기 또는 사실들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인이나 또는 하급자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연막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로 커튼을 쳤다라는 의미로 통상 어떤 뭐 상륙작전을 한다든지 할 때 연막, 즉 연기로 막을 쳐서 적이 이쪽의 그 상륙하는 상황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위장전술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술을 팔면서 또 이제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규모로 숙박업을 함께 했었던 조선시대의 한 상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이라고 하는 것이 가설된 집 형태라는 측면에서 그 정규적인 건물에 해당하는 옥자를 상대 개념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머무르다 라는 의미의 이 박자가 되겠는데요. 실제 이 박자는 이제 모든 머무르는 거에 쓰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러나 원래 박자는 배가 항구에 머무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앵커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꼭 앵커만이 아니고 머무르는 것은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정박하다라고 하면 배가 항구에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닻을 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박 2일 할 때 이 박자는 밤을 지내는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통상 이때 이 박은 잠을 잔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은 하룻밤과 이틀이라는 뜻이니까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그리고 중간에 밤이 끼어 있는 거죠. 해서 1박 2일이 되는 거죠. 숙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특히 이제 여행 중에 머무르는 건데 그 머무르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쉬기 위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머무르는 것을 숙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아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공식적인 그 숙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숙소가 아닌 곳에서 밤을 보냈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바람을 피우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민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숙박업을 하지 않는 일반 민가에서 그 소량, 그러니까 원래의 자기 집에 있는 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대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꼭 그게 이제 그 영업자가 아닌 입장이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한국에서의 민박은 이제 일반 가정집 스타일로 숙박업소를 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숙박업소인데 그 숙박업을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성수기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그 숙박업을 하는 그러한 곳을 민박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어로 쌈박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개인의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밤이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 해병대에서 그 훈련 코스 중에 하나가 일주일간 잠을 자지 않는 무박 그 코스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잠자지 않는다라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숙박료라고 하는 것은 여행지에서 그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내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숙박계라고 하는 것은 숙박업소에서 체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행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숙박부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박자는 한 곳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상대 한자로는 떠나다라는 의미의 발자를 꼽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한 개의 상대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 그리고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